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 하늘이 높아지고 코스모스가 피어나는 계절, 곧 한가위 추석이 다가옵니다. 고향집 마당에서는 송편을 빚는 손길이 분주하고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입니다. 추석은 단순히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는 날을 넘어 조상을 공경하고 후손의 복을 비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예부터 조상께 예를 다해야 집안이 흥하고 정성을 잊으면 복이 멀어진다는 말이 내려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이 바로 벌초입니다. 조상의 묘를 단정히 다듬는 벌초는 잡초를 베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조상의 기운을 바로 세우고 후손의 길을 밝히는 가문의 의식이자 후손이 복을 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 한 해 벌초를 걸은 70대 어르신은 풀 좀 잘한다고 조상이 서운하겠나라고 넘겼지만 그의 자식 사업이 잇따라 실패하고 손주가 병을 얻었습니다. 뒤늦게 묘소를 찾았을 때는 덩굴이 묘를 덮고 봉분이 무너져 있었지요. 어르신은 조상을 잊으니 자손도 버림받는구나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성이 없는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고 조상에 대한 예를 다해야만 복이 이어진다는 교훈이 절절히 와닿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벌초를 앞두고 우리는 단순히 예초기와 낫을 챙기는 것보다 먼저 조상께 감사하고 후손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깊이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다하지 못한 벌초는 모양만 갖춘 행사일 뿐 복을 불러들이지 못합니다. 잠깐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전통과 복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벌초 준비물과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할 예법, 그리고 벌초 중에 자주 일어나는 갈등과 그것이 후손의 복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벌초 준비와 조상께 올리는 정성 복의 시작.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낫과 예초기, 장갑, 빗자루, 벌레 퇴치제 같은 도구도 필요하지만 조상에게 드리는 정성과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모든 준비가 헛수고가 됩니다. 예부터 정성이 없으면 복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순한 예시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집안에서 지금도 확인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벌초 준비와 가족 간 화합. 벌초는 보통 온 가족이 함께 나서야 하는 큰일입니다. 그런데 종종 비용을 누가 더 낼지, 일을 누가 더 많이 할지를 두고 다투는 집안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집안에서는 큰형이 내가 장남이니 동생들이 비용을 더 내라고 주장했고, 동생들은 돈보다 마음을 모으는 것이 먼저다라며 맞섰습니다. 결국 갈등으로 제때 벌초를 하지 못했는데 그해 겨울 큰형이 큰 사고를 당하고 둘째가 직장을 잃는 불운이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일을 두고 조상 앞에서 다투면 그 기운이 후손에게 화로 돌아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상 앞에서는 누가 얼마를 냈는지, 누가 더 힘을 썼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족이 한마음으로 조상을 모신다는 정성이 복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벌초 예법 작은 디테일이 복을 부른다. 묘소에 도착하면 먼저 묘 앞에 정중히 절을 올려 조상님, 저희가 묘를 단정히 하러 왔습니다 라고 알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풀을 벨 때는 봉분 위를 함부로 찍지 않고 주변부터 다듬은 뒤 봉분을 손질하는 것이 예법이며, 정리 후에는 반드시 재물을 놓고 술 한 잔을 따르는 의식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 하나하나가 조상에 대한 공경을 드러내며 그 마음이 바로 후손의 복으로 되돌아온다고 전해집니다.
한 집안은 벌초를 대충 하다가 묘 위에 돌을 굴려 봉분을 훼손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고 이후 가족들은 조상 묘는 장난이 아니다라는 말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조상에 대한 예를 다해야 복을 받는다. 조상에게 올리는 예는 단순히 추억을 기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상은 우리 뿌리이자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들을 잊으면 후손의 복이 끊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 자식의 진학, 사업, 건강 모두 조상의 은덕이 깃들어야 순탄이 풀린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해마다 벌초를 거르지 않고 차례 음식도 손수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곧 가족의 평안을 지키는 보호막이자 후손이 복을 받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추석 차례상과 금기사항 복을 부르는 상차림. 벌초가 조상의 뿌리를 돌보는 일이라면 추석 차례상은 조상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집안의 복을 부르는 가장 직접적인 예입니다. 예부터 조상께 올리는 음식은 귀한 재료가 아니라 자손의 정성이 맛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값비싼 음식보다 손수장만한 집밥의 정성과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조상이 기뻐하는 차례상 차림. 추석 아침에는 햅쌀밥, 송편, 각종 전, 삼색 과일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조상께서 생전에 즐기셨던 음식을 기억해 올리는 것이 더욱 큰 효도이자 복을 여는 길입니다. 아버지가 수육을 즐기셨다면 수육을, 어머니가 전을 좋아하셨다면 정성껏 부친 전을 올리면 됩니다. 특히 송편은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 음식으로 모양과 색깔에 따라 집안의 번영과 자손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삼색 과일, 사과, 배감은 정결길상 풍요를 상징하며 반드시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사항. 차례상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과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조상의 기운과 후손의 복을 지키는 오랜 지혜입니다. 복숭아, 꽃과 과일 모두 잡기를 쫓는다고 하여 조상의 혼까지 내몬다고 전해집니다. 붉은색 음식 고추, 마늘, 김치찌개 등 강한 색과 향은 조상의 혼을 자극해 복을 막는다고 합니다. 치자로 끝나는 생선 예부터 불길한 기운을 부른다 하여 금하였습니다. 탁한 술 조상께 올리는 술은 반드시 맑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전통입니다. 또한 차례상 차림과 관련해 머리카락이나 먼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실제로 한 집안은 김치찌개를 좋아한 어머니를 위해 산소에 김치찌개를 올렸다가 그의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며 빨간 음식은 조상을 쫓는다는 옛말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차례 후 꼭 지켜야 할 것. 성묘나 차례에서 올린 음식은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 예법입니다. 조상이 드신 재물은 이미 영의 기운이 깃들었으므로 그대로 산소에서 마무리하거나 이웃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집으로 들이면 애군이 따라온다는 믿음이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예를 다해야 복이 이어진다. 차례상은 정성 어린 마음과 가족의 화목이 모여야만 조상의 덕이 후손에게 이어집니다.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음식 앞에서 다투거나 제사를 형식으로만 치르면 그 기운이 후손에게 복이 아닌 근심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한 집안은 유산 문제로 차례 도중 다툰 끝에 형제의 인연을 끊었고 이후 집안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상 앞에서 싸우는 집안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는 경고를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성묘의 참뜻과 조상을 공경하는 현재의 효. 차례상을 올린 뒤 가족이 함께 산소를 찾아가는 성묘는 단순한 인사 자리가 아니라
조상께 우리 후손이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라고 살아있는 보고를 드리는 의식입니다. 이때 마음가짐은 겸손과 감사가 우선입니다. 겉모습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조상 앞에서 마음을 곧게 세우는 것이 복을 여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묘 절차와 마음가짐. 성묘에 갈 때는 먼저 산소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낙엽과 잡초를 치우고 봉분을 단정히 하는 것은 조상의 기운을 맑게 하는 일이며 그 자체로 후손의 집안 기운이 밝아진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차린 제물을 올리고 헌작이라 불리는 술 한 잔을 정성껏 따릅니다. 절을 할 때는 묵념과 감사의 기도를 담아 저희 자손이 조상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고합니다. 이 간단한 절차 속에서도 예를 다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결정적 힘이 됩니다. 성묘 음식의 의미와 지켜야 할 예. 성묘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색 과일 사과 배감은 정결길상 풍요를 정성이 많이 드는 식혜는 조상께 드리는 정성의 결정체를 상징합니다. 또한 성묘 후 음식은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 예법입니다. 조상이 드신 제물에는 이미 영의 기운이 깃들어 있어 그대로 산소에서 마무리하거나 이웃과 나누는 것이 좋다고 전해집니다. 집으로 들이면 애군이 따라온다는 믿음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백 년간 지켜온 가문의 평안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조상을 향한 정성이 후손의 길을 바꾼다. 옛 어르신들은 조상을 공경하는 집안에 복이 머문다는 말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성묘와 차례에서 정성을 다해 예를 올린 집안은 대를 이어 화목과 평안을 누리고 형식만 갖춘 집안은 뜻하지 않은 불운을 겪는다는 사례가 지금도 이어집니다. 실제로 박씨 집안은 해마다 손수 식혜를 담가 산소에 올리며 성묘 후 음식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큰 탈 없이 번창했고 마을 사람들은 정성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조상에게 올리는 예와 정성은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후손의 운명을 굳건히 지키는 삶의 지혜입니다. 살아있는 효와 이웃에게 베푸는 마음 복이 이어지는 길. 추석은 조상을 기리는 날이지만 동시에 지금 곁에 있는 부모, 형제, 이웃에게 효를 실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부터 조상께만 잘하고 살아있는 부모를 소홀히 하면 조상도 복을 내리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후손의 복이 현재의 효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 추석 차례상에서만 조상께 정성을 다하고 평소 부모님께는 무심하다면 그 정성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한 그릇의 따뜻한 국을 직접 드리며 올해도 건강히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하는 순간이야말로 조상을 기리는 제사보다 더 큰 공경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들이 바라시는 소소한 일들을 챙기는 것도 살아있는 효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가문의 복이 이어지는 통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한 그릇의 복. 추석의 따뜻한 의미는 가족을 넘어 이웃으로 확장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고 말벗이 되어 드리는 것 역시 조상께 드리는 제사만큼 값진 일로 여겨졌습니다. 한마을에서는 해마다 추석마다 동네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송편을 들고 주변 홀몸 어르신들을 찾아뵈었다고 합니다. 그 집안들은 세월이 흘러도 늘 복과 평안을 누렸고 마을 사람들은 조상께 잘하는 것만큼 살아있는 이웃에게 잘해야 복이 이어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작은 마음이 큰 복으로 효와 나눔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한 통의 전화, 홀로 계신 이웃에게 따뜻한 떡 한 접시를 전하는 일, 가족과의 말 한마디에서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스며나옵니다. 이런 작은 정성들이 모여 집안의 운을 밝히고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복을 만든다는 믿음은 예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결론 추석의 참된 복. 추석은 단순히 제사와 성묘를 하는 절차적 명절이 아닙니다. 조상께 올리는 예와 정성, 그리고 살아있는 부모와 이웃에게 베푸는 효와 나눔이 함께할 때 그 집안의 복이 이어지고 자손이 평안히 번성한다고 어르신들은 입을 모아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우리 모두가 조상을 향한 정성과 현재의 효를 함께 실천하며 집안의 평안과 후손의 복을 이어가는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하는 추석 풍습과 효 이야기들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집안의 복을 여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